자, 국어 인문 특강. 여러분들 첫째 시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 인문 특강이 마련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또 어렵지 않아서 이 국어가 정복된다면 합격하는데 그만큼 상당히 유리하다. 자,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인문 특강을 설정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성적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어, 여러분들 우리 OT에서도 했습니다만 영역이 크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문법, 그죠? 문법 꼭 해야 되죠. 또 하나가 한자. 한자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한자어까지 됩니다. 그 다음 독해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오늘 첫째 시간에 뽑은 이 부정부사 띄어쓰기도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중에서 거의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 또는 중요한 것 한번 같이 부딪혀보고 과연 이게 못할 만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인문특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틀림없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일단 오늘은 요 첫째 시간 요 문법에서 뽑았죠. 문법에서 띄어쓰기 정말 출제 잘 되는데 특히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 다른 시험에서 좀 잘 안 건드리는 거, 요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부정부사 띄어쓰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부정부사 띄어쓰기. 일단 여러분들 부정부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부정부사에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안, 아니, 못.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 아니, 못. 가만히 들어봐도 뭔가 부정할 때 쓰는 말 같지요? 우리 한국인이니까 문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부정부사는 어떻게 하는가? 띄어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품사, 독립된 단어는 다 띄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정부사 같이 생겼는데 부정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정부사인데 부정부사가 아닌 거, 그런 게 혼동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만의 비법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는 뒤에 하다가 붙은 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 우리 여기다 써볼까요? 또 하나는 되다가 붙은 말, 요거. 그러니까 하다나 되다 있죠? 요 하다나 되다가 붙은 말, 요 두 가지를 제외한 건 무조건 다 붙였습니다. 요 하다나 되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말은 무조건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띄었습니다. 원칙 적용하는 거지. 띄었습니다. 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아니, 못 이런 것과 결합한 말 중 신경 써야 될 게 하다하고 되다 이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싹 다 띄어 쓰는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공부하기 전에 우리 OT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문법은 무조건 뭐라고요? 공식이다. 공식. 문법은 무조건 공식이다. 공식만 머릿속에 넣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부정부사 띄어쓰기 구별하는 공식을 배우는 겁니다. 공식 넣어 봅시다. 하다부터. 자, 우선 첫 번째, 하다 뒤에 이 하다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하다가 안과 결합한 하다가 있겠죠. 안하다. 또 아니와 결합한 하다가 있겠죠. 아니와 결합한 하다. 요거. 아니와 결합한 하다는요, 앞에 이렇게 용언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용언 뒤에서 아니 하다가 오는 겁니다. 아니 더하기 하다. 용언은 이제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움직임 나타내는 말이 동사고 성질 상태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 아닙니까? 그 용언 뒤에 아니 하다가 오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뭐 뻔하겠죠. 이제 남은 게 못하다 아닙니까? 하다가 이렇게 뒤에 붙는 경우는 안 하다, 아니 하다, 못하다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 공식 익히면 되는 겁니다. 다만 세 번째 못하다 있죠. 요건 조금 경우가 다양합니다. 뭐뭐 있는가? 이것이 본 뜻대로 쓰인 경우. 두 번째, 이 못하다가 뭐 비교해 보니까 그것보다 못하다 이런 거, 재능이 떨어지다 그런 거, 용언 뒤에 온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본 뜻대로 쓰이지 않은 거죠. 뭐. 자, 본 뜻대로 쓰인 거, 그 다음에 본 뜻대로 쓰이지 않은 것 중에는 첫 번째 이런 거, 재능이 떨어지다. 또 한 가지, 용언 뒤에 온 못하다. 용언 뒤에 또 이제 못하다가 올 수가 있어요. 못하다. 뭐 너무 복잡하게 쓸 거 없이 바로 용언 뒤라고 해볼까요? 용언 뒤에 온 못하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비교해보니 그것보다 못함. 우리가 말을 비교열이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쩌든지 이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야 될 텐데, 첫 번째 하나씩 안 하다 있죠. 안 뒤에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이건 무조건 띄었습니다. 무조건. 이건 무조건 앞에 있는 요 안이 부정부사고, 부정부사. 뒤에 있는 요 하다가 용언, 본용언입니다. 본용언, 용언. 이렇게 쓰이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예 각각 독립된 품사는 띄어 쓰는 거거든요. 이거 띄어 쓰는 길밖에 없죠. 안 하다는 무조건 띄어 쓴다. 두 번째, 용언 뒤에 온 아니하다. 이건 무조건 하나의 보조 용언입니다. 본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어려운 건 나중에 또 용언 배울 때 익히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게 하나의 용언, 하나의 동사 또는 형용사라는 소리는 하나의 단어 아닙니까? 하나의 단어 내부에는 당연히 붙여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하다는 무조건 띄어 쓰고, 용언 뒤에 온 아니하다는 무조건 붙여 쓰고. 그럼 결국 남는 게 요거밖에 없잖아, 그죠? 자, 본 뜻대로 쓰였어? 본 뜻대로 쓰였으면 문법적 성질도 본래의 성질이에요. 부정부사 더하기 본용언 이렇겠죠. 부정부사 더하기 본용언. 그럼 당연히 띄어 쓰겠죠. 그 다음에 재능이 떨어지다? 재능이 떨어지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하나의 요게 본용언입니다. 하나의 단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붙여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언 뒤에 왔어? 용언 뒤에 왔으면 저 못하다가 하나의 보조용언입니다. 본용언이든 보조용언이든 하나의 단어면 붙여 쓰는 겁니다. 비교열이 비교해보니까 그것보다 못하다. 이때는 역시 하나의 본용언입니다. 그러면 붙여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만 띄어 쓰고 이건 전부 다 붙여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 결국 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뜻인 거죠. 부정부사와 본용언 이렇게 본 뜻대로 쓰이면은 뭐고 띄어 쓰는 거고, 본 뜻대로 쓰이면은 띄어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든 간에 싹 다 뭡니까? 붙여 쓴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졌죠?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자꾸 반복할수록 아주 깔끔하게 짧게 정리가 됩니다. 자꾸 반복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실래요? 문법 무조건 공식이다. 공식만 익히면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공식을 머릿속에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정부사 띄어쓰기 이 참 중요한 거, 요거 공식을 익히는데 부정부사 띄어쓰기는 어떤가? 띄어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정부사가 부정부사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부정부사가 아닌 것도 있으니 요게 그러니까 참 재밌게 시험 문제 출제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디 한번 보실까요? 부정부사 안, 아니, 못 뒤에 다른 게 와서 붙었다. 뭐 예를 들어서 안 뒤에 이런 거. 너 학교 안 가?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교 안 가? 이렇게. 빛이 있었도록 학교 안 가? 붙여서 말씀하셨지만
하다나 되다가 아니면 무조건 띄었어야 됩니다. 나랑 안 놀아! 막 이렇게 화나가지고 너랑 안 놀아! 진짜 막 빛의 속도로 붙여서 읽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다나 되다의 경우만 우리가 신경 쓰지, 배운 바 없는 거, 하다 되다가 아닌 건 무조건 띄었어야 됩니다. 너 빨리 앉아! 엄마가 역시 또 빛의 속도로 말씀하셨지만 요때 있는 뒤에 있는 자가 하다나 되다가 아니니까 무조건 띄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무조건 띄었으면 되니까 우리가 뭐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하다하고 되다. 그렇다면 하다가 붙은 경우는 뭐밖에 없을까요? 안 뒤에 하다, 아니 뒤에 하다, 못 뒤에 하다, 세 가지밖에 더 있겠어요? 안 뒤에 하다, 아니 뒤에 하다, 못 뒤에 하다. 이렇게. 안 뒤에 하다는 무조건 띄어 쓰는 경우밖에 없다. 영원 뒤에 있는 아니 하다는 반드시 붙여 쓰는 경우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 참고적으로요, 아니 하다는 줄이면 안타가 됩니다. 안타. 춥지 아니하다 이거하고 춥지 않다, 이 안타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남는 게 뭡니까? 못하다만 남죠. 못하다도 본 뜻대로 쓰인 부정부사와 본용언, 이렇게 본래인 문법적 성질대로 쓰인 요 경우만 띄어쓰고 나머지는 싹 다 붙였습니다. 우린 뭐 세세하게 다 알아둔다면 재능이 떨어진다, 용언 뒤에 온 경우 비교열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 본 뜻대로 쓰인 경우하고 재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살짝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철수는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한다 이렇습니다. 철수는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한다, 이렇게. 근데 철수는 원래 축구를 못한다, 똑같이 축구를 못한다 아닙니까?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한다, 또는 원래 축구를 못한다, 이랬을 때 이 두 가지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축구를 못하는 경우가 뭡니까? 원래부터 축구에 대한 재능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해? 그럼 다리 안 다쳤으면 어떻습니까? 축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축구를 못하는 것이지, 이 다리를 다치지 않았으면 축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본뜻대로 쓰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뜻대로 쓰이는 경우가 바로 하다의 반대말인 거죠. 하다의 반대말, 하다의 상대어입니다. 반대말. 이거. 그게 본뜻대로 쓰이는 경우예요. 하다의 반대말이 이제 못하다 이거라는 겁니다. 진짜 다리를 다치지 않았으면 축구한다. 근데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축구를 못한다, 이거니까 이게 바로 하다의 반대말. 원래부터 축구 못한다, 원래부터 축구에 소질이 없다, 재능이 떨어진다, 그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철수는 축구를 못한다 이랬어요.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이게 본뜻대로 쓰인 경우, 그 다음에 또 재능이 떨어지는 경우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한다는 건지 원래부터 축구를 못한다는 건지 애매모호하잖아요. 시험 문제가 까다롭게 나올 땐 이렇게 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객관식 문제는요, 꼭 상대적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1, 2, 3, 4 일어났어요. 띄어쓰기 문제니까 확실히 틀린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지. 틀리는 거 하나 고르는 문제인데 확실히 틀리는 게 있어. 그럼 얘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틀린 거 하나 고르는 문제인데 다 맞아요. 그럼 얘를 뭡니까? 틀린 걸로 봐야 되죠. 하여튼 이렇게 객관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꼭 여러분들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게 최고 수준인데 그것도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그 이외에 나머지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용언 뒤에 온 거? 용언 뒤에 온 거야. 뭐 철수는 숙제를 하지, 이거 용언 아닙니까? 못했다. 이런 경우가 용언 뒤에 온 못하다죠. 뭐 그건 하나의 본용언이니까 꼭
붙여 써라. 보조 용언이니까 붙여 써라 이겁니다. 요 부분 붙여 써라 이런 뜻입니다. 못과 하다. 비교요리 뭐 이런 건 이 집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해. 그게 예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못하다는 거죠. 그게 비교열입니다. 요걸 여러분들 공식으로 머릿속에 탁 넣어놓는 거죠. 안 더하기 하다는 무조건 띄어 쓴다. 용언 뒤에 아니 하다 무조건 붙여 쓴다. 이제 못하다의 문제다. 하다의 반대말. 다리 안 다쳤으면 축구를 한다.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한다. 이렇게 하다의 반대말일 때는 본뜻대로 쓰인 거니까 띄어 쓴다.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다 붙여 쓴다. 이렇게 탁 익혀놓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안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이제 또 문제죠. 요거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이 경우도 뻔할 뻔짜죠. 뭐 되다가 뒤에 붙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는 뭔데요? 안 되다. 요거. 두 번째, 못 아니 되다. 아니 되다. 세 번째는 못 되다. 이런 거. 세 가지밖에 없겠죠. 자, 안 되다. 이 경우는요. 이게 본뜻대로 쓰였는지 본뜻대로 쓰이지 않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본뜻대로 쓰였으면은 문법적 성질이 본래의 성질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문법 본래의 성질 뭡니까? 본용언하고 부정부사와 본용언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정부사 더하기 본용언 이렇게 본뜻에서 멀어졌다. 그럼 이게 하나의 본용언이 되는 겁니다. 본뜻에서 멀어졌으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복합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밑에 있는 못되다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본뜻대로 쓰였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에 따라서 본뜻대로 쓰였으면 본래의 문법적 성질 부정부사와 본용언 이렇고요. 만약에 본뜻대로 안 쓰였으면 역시 이게 하나의 복합어가 되어서 하나의 본용언 이렇습니다. 하나의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의 품사. 그럼 이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하고요? 이 부분 띄어 써야 되겠죠? 하나의 단어는 내부를 띄어 쓸 수가 없어요. 붙여 써야지. 본뜻대로 쓰였으면 두 개의 단어니까 띄어 쓰고 본뜻에서 멀어졌으면 하나의 단어니까 붙여 쓰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는 얘는 뭐냐? 아니 되다. 이 아니 되다란 말은 일반 사람들은 잘 쓰질 않아요. 그죠? 누가 주로 쓰는 겁니까? 아니 되다 이거. 옛날 그 개그맨 중에서 허경환 아저씨 있잖아요. 허경환. 이분이 아니 돼요. 뭐 이런 유행어를 남겼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분 혼자서만 이걸 쓰다 보니까 사실 여러 사람이 붙여서 읽어야 이게 복합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혼자서 쓰다 보니까 이게 아직 복합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띄어 써야 돼요. 이건 아니 되다. 그러니까 무조건 뭡니까? 본뜻대로만 쓰이는 겁니다. 부정부사 더하기 본용언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돼요 하고 길거리 다닌다면은 그때는 이게 복합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요거예요, 요거. 되다의 경우는 안 되다, 아니 되다, 못 되다 세 가지 경우밖에 또 없겠죠. 자, 다시 안 되다, 못 되다의 경우는 본뜻대로 쓰이면 띄어 쓰고 본뜻에서 멀어졌으면 하나의 단어니까 붙여 쓰고 똑같죠. 본뜻대로 쓰였으면 띄어 쓰고 본뜻에서 멀어졌으면 한 단어니까 붙여 쓰고. 요거는 허경환 아저씨 혼자서만 말하고 있는 거니까 무조건 아직 복합어가 되지 않아서 띄어 써야 한다는 거. 간단하죠? 반복해 보니까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반복해 보세요. 그래요. 부정부사 띄어쓰기 이런 겁니다. 부정부사에는 뭐가 있나? 안, 아니, 못 세 가지밖에 없다. 이 부정부사 세 가지밖에 없다.
이거 부정부사는 독립된 품사니까, 부사, 독립된 품사니까 띄었어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부정부사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될 게 뭐라고요? 하다가 붙은 경우와 되다가 붙은 경우다. 우선 하다가 붙은 경우부터. 뭐 당연히 세 가지밖에 없겠죠. 안 뒤에 하다, 아니 뒤에 하다, 못 뒤에 하다. 자, 그 중에서 안 뒤에 하다가 왔을 때는 무조건 띄어 쓴다. 부정부사와 본용은 본뜻대로 쓰이는 거. 용언 뒤에 아니 하다는 무조건 붙여 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요 못하다인데, 하다의 반대말 이렇게 본뜻대로 쓰이면은 무조건 띄어 쓰고 나머지 경우는 붙여 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그 다음 되다가 온 경우도 세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안 되다, 아니 되다, 못 되다. 근데 그 중에서 아니 되다는 무조건 띄어 쓴다. 허경환 아저씨 혼자서 쓰는 말이라서 아직 복합어가 안 됐다. 무조건 띄어 쓴다. 두 번째, 안 되다 못 되다는 본뜻대로 쓰였냐 본뜻대로 안 쓰냐에 따라서 본뜻대로 쓰였으면 문법적 성질도 본래의 성질 띄어 쓰는 거고, 본뜻에서 멀어졌으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거라서 붙여 쓴다.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본뜻대로 쓰이지 않은 것 같은데 본뜻대로 쓰인 것 같고, 또 본뜻대로 쓰였는데 본뜻대로 쓰이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혼동되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본뜻에서 멀어진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5가지가 있어요. 까짓 거 5가지 경우 다 외워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요거 못되다의 경우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까짓 거 외워버리지 뭐. 혼동되든 안 되든 까짓 거 5가지 2가지 외워버리면은 얘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얼굴 X,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다. 병을 앓고 나더니 얼굴이 안 됐어. 이런 거. 얼굴이 좋지 않다. 두 번째, 마음 X, 마음이 안 좋다, 마음이 나쁘다, 이런 뜻. 예를 들어 가지고 아유, 지갑을 잃어버렸다니 안 됐군, 이런 거. 세 번째, 좋지 않게 되다. 사실 여러분들 요게 혼동되는 겁니다. 요게 혼동되는 거예요. 좋지 않게 되다. 오늘은 공부가 안 돼, 쉬고 있어. 요거. 오늘은 공부가 안 돼, 쉬고 있어. 이게 보통 본뜻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라는 경우, 본뜻대로 쓰이는 경우 그랬는데, 이게 본뜻대로 쓰인다는 것은요, 요 거꾸로 이렇게 해석한 거. 되지 않다. 요것도 해석 똑같아요. 되지 않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본뜻대로 쓰이는 경우거든요. 근데 오늘은 공부가 잘 안 돼, 쉬고 있어. 이러면은 오늘은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쉬고 있어. 본뜻대로 쓰인 것 같잖아. 이렇게 혼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어떤 그 부정부사 본용은 이런 뜻보다는 좋지 않게 되다, 본뜻에서 멀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요거까지 꼭 외워버리면 되지 뭐. 사례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올해는 농사가 안 돼, 걱정이야, 이런 거. 농사가 좋지 않게 돼서 걱정이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지 X 이거 알아두는 거죠. 그 다음에 훌륭 X,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이런 거. 훌륭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또 수준 X, 안 돼도 3명은 합격할걸? 예상했던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뜻이에요. 이 5가지를 앞자만 탁 따서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 요거 두음발체 암기법, 요거 우리 이용하면 되지 뭐. 우리가 합격한다면 얼마나, 나자 하나 더 집어넣어 볼까요? 얼마나 좋을수, 얼마나 좋겠수, 이게 아니라 얼마나 좋을수, 이렇게. 그럼 5가지가 머릿속에 들어가고, 사례를 딱 보면은
뭐 연습도 충분히 되겠죠. 그럼 우리 자료에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거 해보면 됩니다. 또 밑에 있는 거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본 뜻에서 멀어진 경우, 못되다의 본 뜻에서 멀어진 경우, 뜻대로 X, 또 나쁘다, 이렇게 두 가지. 요게 또 혼동되는 거예요, 요게. 그 일이 못된 게 남의 탓이겠어, 이러면 그 일이 되지 않은 게 남의 탓이겠어. 본 뜻 대입해 보면 그럴듯하거든. 맞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 사례를 알아두는 겁니다.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남의 탓이겠어. 그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바로 본 뜻대로 쓰이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쁘다. 이건 뭐 대표적 사례가 놀부는 심보가 못됐다, 이런 거. 그놈 참 못됐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나쁘다 해당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익혀볼까요?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수. 그러나 뜻대로 안 된다면 좀 마음이 나쁘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다 넣었다 치고 어디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료 뒤로 넘기면은 실전 문제가 있어요. 앞에 예제도 한번 풀어보시는데 과감하게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보니까 1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뭐가 나왔습니까? 형이 동생만 못하다, 요겁니다. 일단 못하다라고 그걸 딱 보면서 읽어나가면서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거 아니 못, 뒤에 하다가 온 경우인데 이건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형이 동생만 못하다, 그죠? 자, 부정부사가 왔고 그 뒤에 하다 또는 되다가 붙는 경우죠. 근데 못하다는 세 번째 경우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벌써 탁 읽어나가면서 형이 동생과 비교해 볼 때 그것만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비교열이네? 그럼 이건 하나의 뭐예요? 본용언이죠. 하나의 본용언이면 어찌 해줘야 됩니까? 붙여 써줘야 됩니다. 자, 띄어쓰기 기본 원칙은 단어는 또는 품사는 붙여 쓴다. 한 단어 내는 당연히 붙여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쓰는 거죠. 조사와 어미 접사는 붙여 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단어니까 한 단어 내부는 붙여 써야죠. 붙여 썼나요? 잘 썼네요. 그럼 벌써 답이 1번이잖아요. 자, 이 공식 딱 알아두고 갖다가 적용하는 능력만 기르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공식을 머릿속에 먼저 넣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공식이 안 들어갔는데 문제를 풀고 안 돼요 이러는데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거 명심하시고, 뭐 이번에는 2번 하나 또 해볼까요? 2번, 그는 행동이 못됐다. 그는 행동이 못됐다 이랬습니다. 읽어나가면서 어라, 요거 못됐다, 이거 부정부사하고 용언 같은데? 이렇게 이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 느끼면은 적용할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거 아니 못 뒤에 되다가 온 경우다. 요거 되다가 온 경우. 그럼 이게 본 뜻대로 쓰였나 어쨌나 3번 가지고 따져야 되겠네요. 그죠? 못 뒤에 되다니까, 못 뒤에 되다. 근데 문맥 탁 보니까 그는 행동이 못됐다, 행동이 나쁘다는 뜻이네. 본 뜻에서 멀어진 경우네. 하나의 본용언이잖아요. 붙였어야 되겠죠. 근데 탁 보니까 뭐야? 띄어써 놨잖아.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3번도 또 해볼까요? 답은 나왔지만 끝까지. 시험 시간이 아직 안 되었다. 시험 시간이 아직 안 되었다. 가만히 있어보자. 요게 안과 되다, 부정부사 아니 못 뒤에 되다가 온 경우네. 이건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안 되다는요, 여러분들 1번의 경우 아닙니까? 되다가 붙은 말 1번. 이게 본 뜻대로 쓰였나? 본 뜻대로 쓰였다면은
되지 않다. 이거 대입해서 말이 돼야 되는데 시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 말 잘 되네. 그럼 이게 부정부사와 본용언으로 쓰인 거 아닙니까? 즉 얼마나 좋을 수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띄어 쓰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디 볼까요? 아이고 붙여 썼네.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자, 4번도 한번 해봅시다. 시험에 실패했다니 참 안 되었다. 시험에 실패했다니 참 안 되었다 이랬습니다. 시험에 실패했다니 참 안 되었다. 읽어 나가면서 안 되었다. 요거 부정부사와 본용은 아니야? 이렇게 눈치를 채고 어디 보자. 안 아니모띠에 진짜 되다가 왔네. 안 아니모띠에 되다가 온 경우는 요 경우인데 안과 되다의 결합이면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구나. 자, 1번에 해당되면 이게 본뜻대로 쓰인 거냐 본뜻에서 멀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이 본뜻에서 멀어진 것을 탁 가지고 생각해 보니 아유 시험에 실패했다니 내 마음도 좋지 않다. 마음이 좋지 않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는 이거 붙여 써야 되겠죠. 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놨어요? 띄어놨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것이죠. 자, 한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문법은 공식이다. 이게 띄어쓰기 중에서도 어려운 거라고요. 어려운 건데도 우리가 나름대로 딱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갖다 적용하니까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하는 건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정리가 다른 책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만의 정리 비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혼동됩니다.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오고. 자, 그럼 한 문제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들이지만 3번 하나 더 해봅시다. 3번에 1번 딱 보니까 철수는 학교에 안 갔다 이랬습니다. 부정부사 안, 아니, 못이 쓰였는데 하다나 되다가 온 것은 아니네. 하다나 되다가 와야 뭐 이걸 따져보는 것이지 다른 단어 오면은 무조건 부정부사와 본용언이니까 띄어 쓴다는 겁니다. 잘 띄었었나? 잘 띄었었군요. 자, 그럼 2번 또 넘어가 볼까요? 2번 보니까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 이것도 안, 아니모 뒤에 하다나 되다가 온 게 아니죠. 자다가 왔지. 그럼 무조건 부정부사와 본용언이니까 띄었어야 됩니다. 어디 확인 들어갑니다. 잘 띄었었네요. 이게 답이 이게 또 뒤에 가서 나올 모양이네. 3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직 기차 시간이 안 됐다. 아직 기차 시간이 안 됐다. 안 됐다. 읽어나가면서 부정부사와 본용은 결합한 것 같네. 근데 딱 보니까 안 뒤에 되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요겁니다. 요거 그죠? 안 뒤에 되다가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을 수? 얼굴 X, 뭐 마음 X, 좋지 X, 뭐 훌륭 X, 수준 X 아무데도 해당되는 게 없네. 얼마나 좋을 수 해당되지 않았으면 이건 본뜻대로 쓰이는 겁니다. 아직 기차 시간이 되지 않았다. 본뜻대로 말 잘 되죠? 본뜻대로 쓰였으면 이거 띄었어야 되는 거죠. 3번 한번 가볼까요? 또 띄었어놨네. 답은 4번이 되겠군요. 그죠? 1번, 2번, 3번 다 맞으니까 4번이 답이지 뭐. 진짜 4번이 답인지 확인 들어가 볼까요?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딱 들어가 보니까 영수가 물음에 답을 못했다. 영수가 물음에 답을 못했다.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또 못했다. 이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만히 써보자. 이건 못 더하기 하다다. 못 더하기 하다면 요거 아닙니까? 그죠? 못 더하기 하다. 요거. 영수가 물음에 답을 못했다. 이랬어요. 그럼 요 중에서는 뭐냐? 요거겠죠. 재능이 떨어지다.
물음에 답을 할 정도의 재능을 못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재능이 떨어지다. 그럼 요거는 하나의 본용언이네? 그럼 붙여 써야 되는 거잖아요. 붙여 써야 되는 건데 띄어서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틀렸죠. 여덟 연습 시큰 해보라고 선생님이 8문제나 만들어 놨는데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국어, 문법, 한문, 독해 3가지 영역이 있다. 그 중에서 문법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문법 1꼴 공식이니까 공식만 외워두면 된다. 공식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좀 익히기 어려운 게 있다면 암기 비법으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이게 확실하게 들어있는 상황에서 사례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부정부사 띄어쓰기 이걸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국어 공부 막연하게 이제 뭐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국어 인문 특강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한자 익히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공부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